네, 안녕하세요. 미래오빠입니다. 앞에 영상에 이어서, 어, 이제 기대 수익이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그 기대 수익에 맞추기 위해선, 그러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설정을 먼저 해볼게요. 자, 나의 기대 수익이 200에서 300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일 경우를 가정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박 요금을 12만 원으로 잡을게요. 12만 원으로 잡아서 한 달에 20일에 예약을 받을 경우에 240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25일에 예약을 받으면 3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25일을 잡는 이유는 주인도 쉬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세요. 어, 장사가 잘 된다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민박이라는 게 예약이 안 되면 자동 휴일이 되니까. 근데 이제 민박이 잘 될 경우 예약률이 높아져서 예약이 계속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쉬셔야 돼요. 미리 일정,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나 이렇게 쭉 막아놓고 그날은 무조건 쉰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막아놓고 뭐 월요일 날 쉴 수도 있고 화요일 날 쉴 수도 있고, 그건 결정하셔서. 주말은 못 쉬잖아요. 주말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다 놀러 오는, 우리는 손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말에는 손님을 받으니까 우리는 주말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냥 쭉 막아놓고 그날은 정기적으로 쉬는 거를 결, 어, 결정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최대 받아야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스로 받는 거죠. 그러면 1년에 300일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예약률이에요. 1년에 300일 받는다는 건. 그냥 1년 내내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날짜를 빼고, 내가 쉬는 날짜를 빼고는 전부 다 받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25일을 받으면 12만 원을 1박 요금으로 책정하면 300만 원의 기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의 주제인, 그러면 기대 수익이 결정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는 한 채밖에 못 지어요. 한 채를 가지고 내 기대 수익을 만들려면 예약률이 적어도 20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일이 나오는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미리 말씀드릴 건,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순수 이제 기반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토목을 제외한. 토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토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땅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토목부터 새로 싹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토목비라는 건 사실 500만 원이 들지 1000만 원이 들지 2000만 원이 들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땅에 대해서 뭐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조성이 다 돼 있고 기반이 닦여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어요. 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일단 크게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 하면, 집에 올인하시면 안 돼요. 건축물에다가 올인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업을 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건물이 짓고 준공이 나서 사업자를 내고 나면 바로 손님을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안에 집기가 완비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일 경우에는 크게 집을 짓는데 저라면 3,500만 원 정도를 쓸 것 같고, 500에서 700만 원을 집기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 기본적으로 에어컨, TV, 냉장고. TV는 선택사양이지만 어쨌든 냉장고와 에어컨은 필수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 돈이 무조건 들어가죠. 그다음에 침대가 뭐 요즘 웬만하면 침대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그다음에 뭐 잡다한 그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뭐 이불,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조명기구 뭐 이런 다 집안에서 쓰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조경. 조경에 800에서 1000만 원을 쓰셔야 돼요.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면 적어도 800에서 1000만 원의 돈은 조경에 써야 돼요. 이 조경이라는 건 단순하게 뭐 잔디 깔고 나무 심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파고라 있죠. 파고라나 뭐 저런 야외 저런 테이블이나, 그 다음에 잔디도 포함되고 꽃, 나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펜스를 치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손님들이 그 하루만큼은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사실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이런 시골에 민박집을 왔을 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생각하는 민박은 집에 이렇게 방 하나를 빌려서 쓰는 그런 민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독채, 손님들만 쓰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이 집 안에서는 당연히 그런 느낌을 주지만 정원으로 나왔을 때도 나만의 정원과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려면 뭔가 구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그 항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잔디 깔고 나무 몇 개 심고 뭐 이럴 거면 이만큼의 돈이 안 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바베큐 시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베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림막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고라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뭐 펜스를 쳐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외부 등이라든가 뭐 이런 전기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800에서 1000만 원의 돈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의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또 다 들어가죠. 조경은 예를 들어서 조경이 필요 없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조경을 안 해도 되는 집들. 그러니까 땅의 상황에 따라서 앞에 뭐 바로 이렇게 절개지가 시작돼서 앞에 풍경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집들은 굳이 조경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집 뒤쪽으로 펜스만 쳐서 마감만 주고 정경적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해줘도 뭐 아주 간단한 뭐 한 1, 200만 원만 들여도 해결할 수 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집기에 쓰시든가 아니면 뭐 집에 더 투자를 하시든가 해서 돈을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일반적으로 조경까지 해야 될 경우를 감안해서 할 경우 크게 그렇게 3,500, 뭐 500, 1000, 뭐 3,500, 800, 700, 8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맞추는데, 집에 한 채를 짓는데 3,500 정도의 예산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걸 또 항목별로 집과 집기와 조경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경우에 집을 3,500을 가지고 한 채를 지으면 몇 평이 적당할까부터 또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3,500으로 30평을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3,500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12만 원의 숙박비를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집을 지으려면 제 경험상으로는 8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8평. 8평이면 거진 평당 약 400만 원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죠. 4, 8, 32니까 그죠? 400만 원 조금 더 넘는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평당 400이 좀 넘는 돈이면 그래도 꽤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수가
질수록 단가가 올라가요. 평당 단가가. 왜냐하면 들어가는 공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3,500만 원 정도를 8평 정도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어요. 내장재도 그렇고 외장도 그렇고. 근데 외장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단열이 중요한 거지 외장재가 뭐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돈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을 8평짜리 집을 짓는데 비싼 스페니시 기아 같은 걸 쓰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지붕 같은 경우는 8평짜리 집이면 그냥 싱글도 괜찮아요. 싱글도 괜찮고 뭐 돈을 조금 더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징크 같은 걸로 잘 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굳이 8평처럼 작은데 기와를 올려서 일단 이렇게 보여주는, 기와는 좀 넓은 집에 써야 이게 폼이 나지 굳이 그렇게 작은 거에다가 기와를 올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의 역할은 어쨌든 비가 안 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비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뭐 박공 형태가 됐던 아니면 뭐 쉐이드 형태가 됐던 어쨌든 비가 안 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특히나 예를 들어서 쉐이드일 경우에,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있는 지붕일 경우에는 굳이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싱글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에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야지 외관을, 구조를 허술하게 만들고 외관을 아무리 예쁘게 쌓아도 하자가 나요. 그러지 말고 구조를 제대로 하고 건물을 쌓는 거는 가성비를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이 외벽도 굳이 비싼 자재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집이 작으니까, 8평이면 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레인 스크린을 제대로 걸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목조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조밖에 모르기 때문에. 목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8평 정도면 자기가 관리를 조금 한다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무 소재로 레인 스크린을 잘 거신 다음에 나무 소재로 마감을 하고 오일 스테인을 몇 년에 한 번씩 제대로 칠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집이 조금 더 놀러 오신 분들은 뭔가 이런 나무벽이나 이런 게 더 정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님을 받는 집들 중에 제일 비추하는 집은 뭐냐면 그 외장재를 갖다가 그 시멘트 사이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시멘트 사이딩은 안 예뻐요, 일단. 그러니까 손님한테 빌려주는 집은 일단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제대로 만드시고 외장을 손이 가더라도 조금 예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조적이죠, 조적. 근데 조적은 비싸요. 조적은 비싸기 때문에 조적을 할 수 없으니까 조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무로 이렇게 쌓으시면 손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손은 가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 느낌적으로 되게 좋아요. 그러고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 집안의 인테리어는 어차피 다 개인 취향이고 그 땅 모양과 풍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영상에도 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집에서 밖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어디를 보여줄 것인지도 잘 선택을 하셔서 정원을 예쁘게 보여주고
손님들이 왔을 때 일단 아늑함을 줄 건지 아니면 개방감을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인테리어는 자료를 무조건 많이 찾아보세요. 일단 올드한 느낌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에 따라가셔도, 왜냐면 그 트렌드가 빨리 죽는 트렌드면 갑자기 그게 엄청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드하지 않은 느낌을 내야 돼요. 이 말은 쉽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감각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정말 전문가가 붙어서 해주지 않는 한 집주인이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의 감각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명등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명등을 펜던트로 할 거냐, 매립등으로 할 거냐, 아니면 직부등으로 할 거냐, 이런 모든 그 등 하나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는 공간이라는 건 특히나 더 그래요. 공간이라는 건 내가 하는 규모랑 가장 비슷한 경우를 자꾸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큰 건물에 쓴 오브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 큰 건물에 돌이라는 오브제를 쫙 쌌어요. 엄청 멋있죠. 근데 그거는 그 큰 공간이 큰 경우에 그 돌이나 어떤 그 소재가 그 넓은 공간을 채웠을 때 주는 그 압도적인 그런 느낌을, 내가 이 느낌이 좋으니까 내가 적용해야지 해가지고 조그마한 8평짜리 집에 그걸 썼어요. 그 느낌이 절대로 안 나요. 오히려 굉장히 답답하고 어두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면 사실 웬만한 소재를 써도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는 그 일정한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사람이 받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하는 거보다 훨씬 더 큰 거에서 자꾸 요소를 따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8평 정도의 규모면 8평 정도의 규모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유심히 관찰해서 보통 집에,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조그만한 데를 기회가 되시면 뭐 숙박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뭐 사진 자료를 많이 찾아와서 대충 사진을 보면 평수가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소재를 쓰니까 되게 느낌이 괜찮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좋은 건 사진은 또 이 조명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숙박을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자료를 찾아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접으로 느낄 수 있는 한 8평 정도 되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 그 로비나 이런 데가 어느 부분이 되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소재를 썼는데 되게 느낌이 괜찮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공간을 가든지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감각이 느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감각이 어느 날 팍 늘진 않아요. 관심을 두는 만큼 다 얻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집기도 마찬가지예요. 집기. 자, 집기를 500에서 7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가격, 그러니까 같은 제품, 느낌이 비슷한 제품인데 인테리어 소품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대, 너무 싼 거는 저는 뭐 추천드리지 않아요. 너무 싼 거는
싼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주고자 하는 느낌이 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느 하나는 돈을 조금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내가 조금 좋은 걸 쓰겠다. 뭐 아니면 침대에다가 내가 돈을 좀 쓰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는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예. 그게 중심을 딱 잡아주면 나머지 소품들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데, 여러분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가 되게 비싸잖아요. 보통 40만 원 정도 해요. 드라이기를 누가 40만 원짜리를 쓰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 비싸서 못 써요. 근데 어느 숙박업소에 갔는데 드라이기가 다이슨 드라이기예요. 평소에 써보고 싶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쓰죠. 근데 여자분들이 딱 갔는데 숙박업소에 드라이기가 다이슨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다이슨 수준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게 드라이기가 다이슨 정도면 다른 것들도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돈을 40만 원을 들여서 다른 것까지 수준을 다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그냥 누구나 딱 봐서 눈에 탁 띄는 것들. 그런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조명이나 그런 여자들이 쓰는 소품들 있죠. 그런 거. 아니면 테이블. 요런 것들은 눈에 바로 띄고 구별하기가 쉬운 것들에 한 가지 정도에다가 힘을 딱 주시면 그게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같이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조금 들이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조경도 예산을 800에서 1000만 원을 잡잖아요. 이제 바베큐장 만드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일단 크게. 바베큐장을 제대로 만드셔야 돼요. 사계절 어떤 날씨에도 쓸 수 있게끔. 밀폐되게 만들면 안 돼요. 바베큐는. 겨울에 바베큐장 하겠다고 밀폐식으로 만들었다가 사고 나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뭐 불이 난다든가. 시골에 바베큐를 겨울에 추워서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손님들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겨울에 시골에 와서 호호 불어가면서 구워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베큐를 하는 거지, 굳이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서 바베큐 해 먹을래요? 라는 거를 갖다가 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거는 일단 사고가 날 위험은 다 걷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방되게끔 만들 때 비는 무조건 가릴 수 있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베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바베큐장을 만드는데 그걸 손수 만들면 뭐 자재값만 들면 되지만, 그런 거는 뭐 고려사항이 아니고, 일단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의뢰를 했을 때 그럼 또 거기서 몇백만 원 나와요. 바베큐장을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그러고 이제 나무 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조경 같은 거 하면 또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나무 심고 잔디 깔고. 잔디 정도는 뭐 직접 까셔도 돼요. 잔디 정도는 면적이 넓지 않다고 하면. 근데 나무 심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묘목이야 뭐 자기가 갖다 심을 수 있지만, 묘목을 심는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무 몇 개는 좀 큰 나무들을 심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까운 조경 그 나무 농원에 가서 이제 돈을 지불하시고 이제 조경수를 좀 사다가 심어 주시면 좋죠. 뭐 지금 집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나무가 없을 경우에 또 나무도 심어야 되니까 또 그 돈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스 작업 같은 것도, 펜스 하면서 이제 전기 같은 공사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펜스에다가 이제 전기 등 같은 것도 좀 달아줘야 되고,
뭐 야외 전기 시설도 만들어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러려면 또 약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근데 조경을 할 때 그러니까 그 구조물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용감을 잘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집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게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나가서 사용했을 때 아 여기 정도의 뭐 앉아있게 뭐 벤치를 하나 놓는다든가 뭐 여기에다 벤치를 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쁜 곳이 있으면 거기다 벤치를 놔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를 잡는다든지 뭐 야외 뭐 조경석 같은 거를 왜 야외 그냥 왜 벤치 대신 평평한 돌 같은 걸 이렇게 놔서 그 옆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어가지고 뭐 연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셔서 이제 조경 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조경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막 몇 천만 원짜리 조경 공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그 작은 정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나무 심는 날 돌 같은 거 하나를 좀 섭외해서 같이 실어 와가지고 뭐 놓는다든지 포크레인이 들어오는 날 그 돌을 갖다가 뭐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셀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해서 이렇게 요소별로 다 섭외를 해가지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5천만 원을 가지고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에서 25일 정도 되는 민박집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만들고 나서 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실 때 SNS를 무조건 동시에 같이 하셔야 돼요. 집을 짓는 그 광경. 그러니까 꾸준히 SNS를 계속 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하시든 인스타를 하시든 유튜브를 하시든 공사 그 단계를 계속 기록하셔서 SNS에 계속 올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팔로워나 뭐 구독자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알게 됐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이 생기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로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끔 만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입소문을 내주고 이걸 자꾸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지, 딱 만들어 놓고 영업 시작하면서 SNS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 전부터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시면 민박을 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일상을 계속 올리셔야 돼요. 일상을. SNS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나 이거 해 먹었다. 오늘 밖에서 바베큐를 했다. 뭐 집 주변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일기 쓰듯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SNS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왜 유튜브 유튜버들 그 성공하는 유튜버가 되려면 제일 1덕목으로 꼽는 게 꾸준함이잖아요. 꾸준히 계속 컨텐츠를 계속 올리라고 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원리는. SNS도 언제 내 인스타가 폭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올리는 어떤 게시물에 반응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막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반응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중점적으로 또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나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이걸 갖다가 계속 늘려나가는 거지. 내가 딱 지어놓고 이제 영업 시작하니까 이제 홍보해야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그냥 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이런 민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민박을 붙였다라고 받아들이게끔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재밌게 사네? 아, 근데 이 사람이 민박을 하네? 아, 간접 경험을 해봐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이 사람 돈 벌려고 이거 하네? 그럼 내가 돈 쓰러 가줘야지. 아,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시골 민박은 이 사람이, 평소에 이제 인스타나 어떻게 됐든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게 살아요. 시골에서.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고, 나와는 뭔가 다르게 살아요. 누구는 나도 미래에 저런 삶을 꿈꾸니까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가는 분이 있고, 나는 귀농귀촌 할 거 아니지만 내가 힐링이 필요해요. 시골에서. 그럴 때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민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왕 갈 거 그 사람한테 가야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이 사람이 저 이제 돈 벌려고 민박했습니다. 자, 홍보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뭐 유동인구처럼 막 지나가다가 숙박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사람과 SNS를 통해서 교류를 하면서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간다는 느낌. 알진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팔로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방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주고 그 다음부터 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내가 입소문을 내줬기 때문에 나를 믿고 오는 거지 집주인이 홍보하는 걸 보고 오진 않아요.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만족하고 내가 나의 지인에게 야, 그 집 이왕 갈 거면 그 집 가. 그 집 되게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고 그게 내가 10사람한테 소문 내준 게 그 중에 2사람이 오고 그 2사람이 가서 또 10사람한테 내준 게 또 그 사람이 2사람, 4명이 오고 이러면서 번지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오진 않아요. 그런 생태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하시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죠. 유튜브를 하던 블로그를 하던 인스타를 하건 페이스북을 하던 자기가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꾸준히 계속 올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그거는. 지금 당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시골에서 땅을 사는 순간부터 하면 제일 좋겠죠. 내가 땅이 어떤 모습이었고 이게 히스토리가 쫙 남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자신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쯤 뒤에 자기 거를 자기가 봐도 되게 새로워요. 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7년 전 오늘 해가지고 추억 사진 뜨잖아요. 제 페이스북에 10년 전 오늘 해가지고 얼마 전에 떴는데 정말 여기 벌판에 저희가 저 맨 구석에 감자 심었던 사진이 올라왔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정말 어제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포크레인으로 땅 만지고 나서 정말 저 안쪽 구석에다가 비닐 멀칭해서 정말 소꿉장난처럼 감자 심었던 그 감자 심고 와이프랑 저랑 엄청 좋아했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고 우리 땅에 뭔가 심은 그 첫날 그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좋아요.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자기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스토리고 그 스토리가 나중에 자신의 컨텐츠가 돼서 그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돈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록해서 저장해 두세요. 그러면 그 저작물이 계속 쌓이는 그것이 다 나중에 자기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나의 기억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기록물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옛날 거를 찾아봐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록하시고 열심히 적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꾸준히 올리세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꾸준히 하는 놈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한 방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가랑비에 옷 젖고 그런 거잖아요. 계속 꾸준히 그냥 하루하루를 쌓아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재밌잖아요. 내가 이거 땅을 사서 땅을 다듬고 여기에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민박집을 만들 때도 내가 땅을 여기다가 제가 민박집을 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과정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또 호기심이잖아요. 그걸 또 본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말도 하게 되고 가서 배우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민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지금 만약에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유튜브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 영상 찍고 뭐 올리고 하는 게 되게 자기는 힘들다 그러시면 글을 쓰시거나 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페이스북 좋잖아요. 사진만 찍어서 간단하게 그 멘션 짧게 적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셨을 때 다 그게 여러분들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을 설정을 하시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기대 수익과 맞추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분야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